네, 안녕하세요. 멘토링 연구소의 윤성화 소장입니다. 오늘은 청년부 진로 수업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저희가 매주 월요일 교환을 먼저 보내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9시 정도에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해드렸는데 생각보다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잘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있는 중이라서 아마 한 점심시간쯤 유튜브 영상이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보시면서 또 저랑 함께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은 다음번에 청년부 진로 수업으로 직접 운영을 하실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강연을 보내드렸고, 실제로 제가 강연 영상까지 한번 보내드렸더니, 많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궁금하신 거나, 혹시나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뭐, 이렇게 조언을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교환을 조금 더 좋은 교환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청년부 진로 수업 2강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기초를 다지는 하루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수업을 해볼게요. 네, 청년부 진로 수업 진도표를 보면은 지난번 유튜브 영상하고 교환은 개론 특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24번, 정식적으로는 2주에 한 번씩 하는 비전 스쿨의 내용들을 한 1년 정도 저희가 배우는데 그것을 한 20분 혹은 30분 정도의 짧은 영상으로 비슷하게 한번 공개를 할 생각이고요. 오늘 2강의 주제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를 다지는 하루. 그 중에서도 기상 루틴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그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비전 스쿨 이 수업은요. 한 번의 수업을 하고 미션을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아침에 5분씩 일찍 일어나기. 그래서 한 번 일찍 일어나서 6시 이전에 일어났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8시에 일어났다면은 7시 55분, 7시 50분 이렇게 야금야금 5분씩 시간을 당겨가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을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청년들이 뭐 많이는 아니겠지만 물론 한 번 이상의 시도를 해봤다고 가정을 하고요. 청년들한테 이 피드백 시간 때 물어볼 거 어떻게 어떤 질문을 또 물어봐야 되는지 한번 보시면 뭐 이게 정답이 아닐 수는 있어요. 각각의 청년들의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교회에 맞게끔 하시면 되고요. 저는 첫 번째는 이 아침에 5분 일찍 일어나기 미션을 주면 많은 청년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생각보다 취침하는 시간이 자꾸 늦어지고 있구나. 이게 뭐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상관없이 되게 요즘 늦게 자거든요. 그래서 늦게 잔 이유가 뭐야? 그래서 이걸 되게 많이 물어보는 편이고요. 이걸 물어보고 나면은 뭐 유튜브를 하든 SNS를 하든 게임을 하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가만히 누워 있든 뭔가를 하는데 그것을 내가 왜 하고 싶어 하는 걸까? 내가 왜 생산적인 시간을 쓰지 않고 왜 그렇게 게으르게 하루를 보내려고 하지? 어떤 것 때문에, 어떤 마음 때문에 내가 이걸 하려고 하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끔 청년들한테 당신은 왜 그것을 하고 싶은 걸까? 왜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SNS를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면 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줄 수 있고요. 혹시나 아침에 5분씩 일어나는 것을 성공했을 때, 그 기분이 어땠어? 라고 물어봐 주는 게 좋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미션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성공했을 때만 칭찬하면 안 되고요. 예전보다 많이 아니더라도 예전보다 조금 더 생산적인 하루를 시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 노력하는 과정을 콕 집어서 청년들한테 너무 잘했습니다. 라고 칭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기분도 우리 공동체로 이렇게 토론하듯이 모여가지고요. 서로 어땠는지를 기분을 나눠보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공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느끼는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의 관점들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미션하고 피드백을 듣고 나서 연결시키는 부분이 뭐냐면 왜 다른 사람들은 좀 게으르게 살고 카르페 디엠 같이 오늘을 즐기면서 사는데 우리 크리스찬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왜 더 열심히 살아야 될까? 이 질문을 늘 던져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도 이런 포인트로 맞춰져 있는데,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그 열심의 목적이 되게 중요하고, 그 열심의 목적이
하나님을 잘 전하는 것,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는 거지, 그 나의 어떤 명성이나 나의 어떤 재물이나 나의 인기 같은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 이거를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게끔 하는 그 열심의 방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끄집어낼 수 있게끔 이렇게 여쭤보시는 게 되게 좋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비전스쿨의 모든 수업들이 이렇게 질문과 토론, 이런 형식을 주고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교육학적으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것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질문 수업을 할 때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원론적으로 우리가 교육학에서 이렇게 누가 주장을 했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정도 팁을 알고 계시면은 그 수업을 진행하실 때 혹은 청년부의 모임을 진행하실 때는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가 안 해야 될 거, 말을 절대 끊지 않기. 생각보다요, 우리가 어떤 거를 가르치거나 어떤 사역자처럼 어떤 설교를 하시거나 또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포지션에 있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뭐 물론 마음 그 중심에는 더 잘 얘기를 해주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청년이 대답을 하는데 말을 자르고 또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 끊지 않는 거, 되게 이제 인내심을 꾹꾹, 저 같은 경우도 더 알려주고 싶고 또 잘못된 발언을 하거나 또 잘못 생각하는 것을 탁 잘라서 그게 아니야 라고 해주고 싶지만, 그래도 이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거든요. 그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 저도 이빨 꽉 깨물고 하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더라도 혹은 좀 분위기를 좀 이상하게 하는 대답이 나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는 절대 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질문과 좋은 대답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그 질문과 대답이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 평가를 하지 않게끔 분위기를 잘 잡아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작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순간순간에 순발력 있게 대처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청년부에 가보면은 더 리더형 같은 그런 청년들이 한두 명 꼭 있기 때문에 발언권이 한쪽으로 되게 몰릴 때 일부러 콕 집어서 이제 잘 못해도 되니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하면서 발언권을 쑥 넘겨주는 작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 프로그램을 잘 보진 않는데 유재석이라는 MC를 보면서 이걸 정말 잘하시는 분이구나라고 많이 깨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그 사람이 출연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게스트들이 한두 마디를 꼭 할 수 있게끔 적절하게 배분을 잘해요. 그래서 균형점을 잃지 않고 프로그램을 잘 이끌어가다 보니까 사랑받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하는 사람은 없게 만들자, 이런 목표점을 가지고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크리스찬들의 열심히 사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텐데, 가장 근간이 되는 공식,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공식이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뭐 성장 혹은 나를 조금 더 가다듬는 거, 또 시간을 관리하고 자기를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학문적인 접근들이 많이 없어서 들으시는 분들께서 성경적인 부분과 이 공식들을 잘 접목시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직무 역량 교육이라든지 그 신입사원 교육을 할 때 이 공식을 되게 많이 써먹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노력은 시간 곱하기 집중력이라는 이런 공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상적인 좋은 노력의 결과값을 가지려면은 시간도 투입을 해야 되고요. 집중력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마이너스 값을 가지거나 0이라고 한다면은 노력은 당연히 0이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정상적인 노력을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되는구나. 절대적인 시간과 상대적인 시간의 개념을 좀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집중력, 우리가 어떤 것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을 한 채로 해야 할 것에 집중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몰입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 플로우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하나씩 배워볼 생각입니다. 노력의 공식 있잖아요. 노력은 시간 곱하기 집중력이라는 이 공식이 거의 모든 수업의 베이스로 두고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곱하기 집중력이 되려면은 오늘은 그 조건부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뭐냐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삶의 규칙성이 있어야만 시간이 확보할 수 있고요. 규칙성을 확보한 사람일수록 집중력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생산성의 원리, 경영학에서 나오는 어떤 이론들인데, 그래서 삶의 규칙적인 사람일수록 시간 관리 잘하고 그 집중력이 올라간다. 너무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규칙성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규칙성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될까를 고민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규칙성이 있는 사람들은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이제 기를 수 있대요. 그래서 시간을 내가 조율해서 쓸 수 있고, 내가 정신력 혹은 집중력들을 내가 통제해서 어떤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그린다는 거고요. 마지막이, 그래서 규칙적이고 통제성을 가졌을 때 내가 이 노력의 결과값을 어디에 목적을 두고 노력을 할 건가, 이 목적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이 성장, 우리가 진짜로 하고 싶어 하는 방향성을 잃지 않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규칙성과 통제성, 목적성 세 가지를 주구장창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할 거를 5가지 이 스텝으로 나눠서 배우고 있거든요. 기초 훈련과 자아 발견, 그리고 비전 발견, 멘토 발견, 그리고 결국에는 나눔을 실천한 것까지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세부적으로 한번 보고 가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단계는 기초 훈련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초 습관을 잡는 것을 되게 많이 수업을 통해서 공개를 할 겁니다. 그 중에서는 규칙적인 생활, 건강을 관리하는 거, 그리고 내 의지력, 통제력 같은 거를 관리하는 거, 그리고 상처 혹은 회복, 중독에 대한 관리를 한번 하나씩 배워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자아 발견 단계에 가면은 자기 분석 위주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나, 내가 이런 가치관을, 이런 방향성을, 이거를 더 흥미를 느끼는구나. 좀 더 나아가면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더 행복해 하는구나. 이런 거를 메타인지적으로 볼 수 있는 훈련들을 많이 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전 발견 단계인데요. 그때는 자기를 성장시키는 데 포인트를 둬서 시간, 목표, 생산성에 대한 거, 그리고 독서에 대한 관리를 배워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사람한테 배우는 동력자 관리 파트인데요. 이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그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인터뷰를 어떻게 해야 되고, 환경을 어떻게 갖춰야 되고, 사회에서 또 신앙 안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을 해나갈 건가를 고민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직무나 직업을 복음화 시키는데 일조하는 사람으로 양성하는 거. 이게 연구소의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냐면 생업의 현장이 곧 선교지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앞에 있는 기초 훈련부터 멘토 발견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이 선교지라는 한 단어로 귀결될 수 있게끔 방향성을 놓치지 않게 관리해 주는 게 사역자 분들이나 저같이 교육으로 선교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 아프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80년대, 90년대의 전도 방식인 것 같고요. 지금은 생업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곧 전도가 될 수 있게끔, 복음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하고요. 이제 플러스 알파로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남을 잘 도와주면서 사는 이유가 뭐냐 물어오는 타이밍에 있을 텐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내가 이런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때문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꼭 이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거는 뭐 유튜브 상에서 공개를 할 수 없는 영상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거 잘 안 보는데, 그래도 저는 EBS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챙겨보는 편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뭐 여건이 되신다면은 EBS 방송 프로그램을 다시 보기도 되니까요. 공부의 배신이라는 프로그램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화면에 나오는 학생이 고등학생인데 공부를 되게 잘해요. 뭐 전교 1등, 2등 정도 하는 학생인데,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대부분의 이 1등급 받는 학생들은 그 장래 희망 혹은 진로 희망 분야를 작업으로 하면은 대부분 의대, 법대가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근데 이 학생은 어떻게 적어냈냐면, 나는 공룡에 관심이 되게 많으니까 고고학자가 되어보겠다. 공룡을 연구하는
사람이 돼보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학생이거든요. 사진 오른쪽 보시면은 공룡 그 피규어 같은 거 보이시죠? 그만큼 어, 학교 일정 말고는 공부할 건 다 해놓고요. 나머지 모든 일정들을 공룡을 연구하고 책을 읽어보고 심지어 그 외국에서 나온 공룡 연구에 대한 문헌이나 논문 같은 것을 번역해가면서 읽어보는 학생이었고요. 실제로 공룡 박물관 같은 데서 그 큐레이터 같은 거 있죠. 그 공룡에 대해서, 뼈에 대해서, 화석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런 그 모습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했던 말 중에서 사실 자기도 고민을 한대요. 대학도 가야 될 거고, 생업도 되게 문제가 될 거고, 물론 부모님들께서는 공부를 잘 하니까 뭐 의대나 법대나 뭐 교사나 이런 좀 안정적인 삶을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이 학생이 했던 말이 뭐냐면, 한번 보실래요?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네, 금전적인 문제가 저의 근본적인 문제를 망가뜨리게 둬서는 안 된다. 저는 정말 놀랐던 게, 고등학생밖에 안 된, 이제 17, 18밖에 안 된 학생이 이런 말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실 저도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 청년들을 만나서 가치관 교육도 해보고 그 직업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만, 와, 이 정도로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근본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메타인지적으로 알고 있는 학생을 만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해내고 있는 학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르쳐야 될 게가 아닌가 싶어요. 많은 청년들도요, 지금 대학교를 지나서 또 직장을 가보면은 이 금전적인 문제들과 근본적인 문제들 사이에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당연히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게 신앙인의 모습인데, 알면서도 지켜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교육들이 되게 많이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학생의 말처럼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양보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할까를 교회에서 제공을 좀 해줄 수 있다면은 너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아 발견 과정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총 한 네 가지 스텝의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야 자아 발견,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것을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냐면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거를 스스로 청년의 시대 때는 알고 계셔야 돼요. 사실 뭔가 나는 이걸 원해라고 말하는 청년들 되게 만나보는데, 그것을 왜 원하는데? 라고 조금 물어서 why를 물어 들어가 보면은 대부분은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한테 어떤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혹은 가까운 사람을 또 만족시켜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결정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달란트가 어디에 있는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20대 초중반에 다 끝내야 되는 어떤 우리의 과제들인데,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시간입니다. 나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즐거움을 느끼고 내가 어디에 분노를 하고, 이거를 잘 모르고요. 다른 사람 혹은 어른들, 기성세대가 시키는 것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 네 생각이 뭐야?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면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제가 참 안타까워하는 부분이거든요. 원래 지금 성인이라고 한다면 자기 생각, 자기의 관점, 자기가 어떤 갈등 상황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인터넷이나 뉴스에서는 이렇게 나왔지만 나는 좀 생각이 달라. 이렇게 갈 수 있어야 진짜 성인의 생각, 자기만의 관점, 오피니언이 나오는 건데, 대부분의 생각들은 잘 안 해요. 뉴스에서 나왔으니까 이 말은 맞는 거다. 나도 동의한다. 뭔가 이런 법칙으로 사고방식이 너무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요. 자기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나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나에 대한 성찰을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온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의외로요, 청년의 세대를 물어보면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에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가지는 것들을 너무 어려워하고요. 생각보다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 바쁘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정리를 차곡차곡 차분하게 해가지고 내가 온전하게 내가
성찰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거. 그러면 온전한 생각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삶이 규칙적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진 상태에서만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삶이 불규칙했을 때 시간적으로 또 혹은 환경적으로 뭔가 자꾸 바뀌잖아요. 그럼 사람은 이 바뀐 환경에 적응할 때 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러면은 그 적응하는 것 때문에 생각한 시간에 써야 될 에너지를 적응하는 시간으로 쓰기 때문에 생각의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불안감을 느끼거나 우울감을 느끼거나 혹은 상처 때문에 자꾸만 아파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은 제대로 된 온전한 생각의 단위까지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규칙성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순으로 한번 가볼게요. 내가 만약에 삶의 규칙성이나 안정감,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진다면은 내가 온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구나. 그게 하루에 1시간이든 30분이든. 그럼 만약에 내가 온전한 생각의 시간을 1시간씩 꾸준히 가지면 나에 대해서 성찰을 할 수 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걸 싫어하고 내가 이거를 더 흥미롭게 혹은 행복하게 느끼는구나. 이런 시간이 성찰에 대한 이런 인고의 시간들이 이제 축적됐을 때, 꾸준하게 축적됐을 때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까지 좀 철학적인 질문까지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역적 관계를 한번 눈으로 가시화시켜 보니까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될 것은 삶의 규칙성과 안정감을 누리는 거구나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미션이 이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삶의 규칙성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누리기에 제가 해봤던 수십 가지 아침 미션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거는 이 아침에 이불을 개서 이런 사진 보시죠? 이게 보면은 지금 실제로 제 멘티들도 동시에 전국에 있는 많은 멘티들이 아침마다 오늘도 이불 개고 아침을 시작합니다 라고 카톡으로 오는 사진들이거든요. 그러면 시간과 함께 이렇게 정갈하게 이부자리를 개어놓는 이 장면을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드백은 다음 시간 때 이게 왜 좋은지,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고 어떤 심리적인 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동시에 청년들한테 이 미션을 드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한 번은 꼭 던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론 특강 때도 한번 강조를 했었지만은 지금 우리가 하는 수업은요, 이 이불을 겠습니다. 목사님 혹은 전도사님, 제가 오늘도 성공했어요. 라고 사역자분들한테 잘 보이거나 혹은 미션을 성공하는 데 있지 않고요. 그게 왜 너한테 도움되고 있니? 그게 왜 너한테 성취감이 드니? 그게 왜 하루를 첫 단추를 이렇게 이불 깨기를 성공한 채로 하니까 왜 이게 잘 풀릴까? 이런 생각에 꼬리를 물게 하는 이런 사고력을 자극시키는 데 우리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반드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침에 이불을 개어 놓는 것이 왜 안정감 미션 혹은 삶의 규칙성 미션이 될 수 있을까? 네 생각은 뭔데? 이거를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와.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이 미션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션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기만의 어떤 관점들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7일 동안 뭐 7번 다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미션보다는 그것을 하는 이유, 목적,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의 변화가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꼭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페이지네요. 지금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버팔로들의 사진입니다. 저도 이 책에서 이 내용들을 읽다가 너무 감명 깊어가지고 이미지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강의 자료를 쓰고 있는데요. 이 버팔로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무리지어서 떼지어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대부분 뭐 이렇게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물이 충분하거나 그 뜯어 먹을 풀이 충분할 때는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언젠가는 그 장소에서 어떤 식량들이 이제 고갈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단체로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해서 또다시 물이 있는 곳으로 또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제 동물학자들이 보니까 되게 신기한 현상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물도 없고 혹은 풀도 없는 곳으로 떼지어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당연히 물이 없고 식량이 없으니까 또 다른 곳으로 다시 되돌아올 때는 굶어 죽어서 혹은 너무 힘이 없어서 도망가지 못해서 육식 동물한테 잡아 먹히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수십 마리가 이제 죽음을 당하는데 얘들이 왜 이렇게 물도 없는 곳으로 또 풀도 없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걸까?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요. 그게 원인이 뭐였냐면은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신기하고 황당하게 발견했던 게 그냥 제일 선두 자리에 있던 어떤 그 버팔로 몇 마리가 그 주변 다니는 작은 동물들 때문에 놀라서 이렇게 이동을 좀 한대요. 5마리가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그 놀라는 모습을 보던 한 30마리 정도 되는 버팔로가 따라와서 그 자리로 왜 뭐 나왔어? 뭐 사자라도 나왔니? 이렇게 하면서 이동을 한대요. 그러면 30몇 마리가 지금 군집지어서 뭔가 움직이니까 저기 뒤에서 보던 다른 버팔로는 뭔가 나왔나 보다. 사자가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걔들을 보면서 막 그쪽 방향으로 뛰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앞에 있던 30몇 마리의 이 버팔로들은 걔들이 달려오니까 서로서로 저쪽에 뭐가 나왔으니까 이쪽으로 달려오는구나 싶어서 또 겁나서 뛰기 시작한대요. 그렇게 양식도 없고 물도 없는 곳으로 뛰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몇만 마리가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다 보니까요. 한 1만 번째 뛰는 버팔로는 자기가 왜 뛰는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거나 또 혹은 이제 굶어 죽고 돌아오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되게 많은 성찰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모습이 마치 지금의 교회 청년들의 모습 같아서요. 왜 공부하는지, 왜 직장을 나가는지, 또 왜 돈을 그렇게 열심히 버는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은 원인을 잘 몰라요. 목적이 없이 그냥 남들이 되게 열심히 살고 돈을 모아야 된대, 열심히 살아야 된대, 그 속도에만 너무 집중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경쟁을 하고 있지만 경쟁을 왜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청년의 시절 때는요, 이 내가 얼마만큼의 속도로 달리느냐보다도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더 많이 고민해서 정립을 해놓은 채로 속도를 내야 되는데 속도부터 내다 보니까 방향성이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열심히 달려서 가보니까 식량이 없고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이런 방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쓰시려고 하는구나를 먼저 성찰한 다음에 그 방향으로 한 걸음 정도 가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친구들, 또 내 부모님의 어떤 그 엄친아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좋은 성과를 냈더라. 이것 때문에 비슷한 성적을 내기 위해서, 비슷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 또 비슷한 연봉을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시작하는 거. 이게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보다는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이런 자극이 될 수 있는 교육안을 교회에서 자꾸만 던져주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자꾸만 불안해서 하는 열심을 되게 조심해라고 하거든요. 먼저 어떤 직업을 내가 더 원하는지 또 그 직업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먼저 아닐까? 라고 질문을 해주면 이제 고민이 많이 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청년의 시절 때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 열심의 방향성이 나의 비전과 그 비전이 하나님의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먼저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까지가 우리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이런 질문을 던져주고 또 이것을 그냥 좀 어려워하니까요. 이런 거 강연이든 활동이든 혹은 이런 토론 활동이든 어떤 수업을 통해서 어떤 환경들을 자꾸만 조성해 주는 것까지가 우리 어른들이 역할인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 해주는 것들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조금 이제 지난번에 한 40분을 넘어가니까 좀 긴 것 같아서 좀 짧게 한 30분으로 끊어봤고요. 이제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안도 해보시면서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거나 또는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mentoringlab.com으로 오셔가지고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일로 강의안을 보내드렸고 매주 월요일 이제 점심시간쯤에 이 유튜브 영상이
프리미어 서비스인 것 같아요. 뭐 잘 모르는데 그걸로 공유가 될 거니까요.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같은 강의안으로 이제 3강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